97의 홍도산업 분계 먼저 하고 입력할 수 있는 시간 줄게요. 제품을 직수출하고 밑줄쳐볼까? 직수출 프로그램은 이따가 만드세요. 직수출은 과세용이 몇 번이 되는 거죠? 16번의 수출입니다. 16번의 수출. 대금은 2개월 후에 받기로 하였다라고 나와 있네. 위성 매출 미정 대변의 제품 매출 대변의 제품 매출 차변에는 외상 매출금 차변의 외상 매출금이에요. 금액은 일단은 1150원 선정일의 기준한율 갖고 따지면 되는 거고요. 신고 가격 필요 없어요. 결제 금액 갖고 계산을 해주시면 돼요. 결제 금액 1150원 곱하기 43,000달러 한번 해볼래요? 1150원 곱하기 43,000달러 얼마 나오죠? 4,000. 4,000 어? 900 45만원 4,945만원 2번 당사는 제품 제조 공장을 짓기 위해서 건물에 있는 토지를 매입하고 즉시 건물을 철거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건물을 철거했으니까 뭐만 남았을까요? 토지만 남았겠죠, 그렇죠? 토지만 남았어요. 철거 비용으로 예인물산으로부터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받고 대금은 5일 후에 지급하기로 했다. 밑줄 쳐봐요. 토지 전자세금 계산서 토지 전자세금 계산서 밑줄 쳤어요? 54번의 불공입니다. 54번의 불공이고요. 차변의 토지의 자본적 지출이니까 금액은 그것에 포함해서 3,300 차변 토지가 3,300 돈 줬어요? 아직 안 줬어요? 안 줬습니다. 미지급금이 3,300 차변의 토지 3,300 그다음에 미지급금이 3,300 자, 다음 문제. 당사가 오프의 집으로 수여한 연준으로부터 현금 배당 800만원, 주식 배당 자, 액면가액 만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보통예금이 주식으로 수령하였다. 배당에 관한 회계 처리를 해라. 원천서는 무시할 거. 여러분, 법인의 배당은 원천하지 않아요. 원천 징수가 없어요. 법인의 배당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법인한테 배당금을 주고받을 때는 원천 징수를 하는 게 아니에요. 개인한테 배당금을 주고받을 때, 개인한테 배당금 줄 때 14% 원천 징수하는 거고요. 법인은 이자에 대해서 25% 원천 징수하지만 배당에 대해서는 원천 징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현금 배당 분개한 거, 보통예금 받았으니까 차별화 보통예금 800 차별화 보통예금이 800 때문에 배당금 수익이 800 이렇게 현금 배당만 분개를 해주는 거고요. 주식 배당은 분개를 하지 않습니다. 주식 배당은 분개를 하지 않아요. 여기 참고로 여기다 써볼까? 여기 잠깐만 분개 써보세요. 차변의 미지급 배당금 대변에 세금 떼고 주면 예수금 나머지가 보통예금이 되겠죠. 이건 개인한테 줄 때예요. 법인한테 줄 때는 원천 없다고 그랬죠, 그렇죠? 그냥 대변의 보통예금. 반대편 입장이 차변의 보통예금, 대변의 배당금 수익 이렇게 분개를 해주시면 돼요. 주식 배당은 차변의 미교부 주식 배당금, 차변의 미교부 주식 배당금, 대변의 자본금. 반대편은 분개를 하지 않습니다. 배당금을 받은 회사는 분개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개인 주주일 때는 차변의 미지급 배당금 때문에 세금 떼고 주죠. 예수금 나머지가 보통예금 이렇게 분개를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법인한테 배당금 줄 때는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원천하지 않습니다. 개인한테 줄 때만, 개인 주주한테 줄 때만 배당 소득세를 떼어준다. 주식 배당금을 줄 때는 분개를 하지만 받을 때는 분개한다 안 한다? 안 한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여기서는 받는 쪽이었었으니까 배당금 받는 분계, 차변화 보통계금 대변의 배당금 수익 그렇게 했었으면 되는 거죠. 4번. 당사는 공급가 1억 원의 1억 원의 제품을 매출로 전산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며 50%는 보통예금, 나머지는 낭재금으로 받았습니다. 매출거래처는 수출업자와 수출자 임가공 용역 체결해서 영세를 적용받고 있다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매출거래처 전동, 우리 회사가 전동이 아니죠, 그렇죠? 전동이 영세율을 적용받고 있는 거지 우리 회사가 영세율이 아니지, 그치? 맞잖아, 그쵸? 문장을 잘 읽어보시면은 전동은 수출업자와 임가공 용역 계약을 체결해서 영세율을 적용받지만 우리 회사 전동 간의 거래는 그게 아니잖아, 그쵸? 11번의 과세입니다. 11번의 과세가 되는 거예요. 11번의 과세. 대변의 제품 매출. 대변의 제품 매출. 금액이 얼마가 될까요? 1억. 대변의 제품 매출이 1억. VT의 수금이 1000만원. VT의 수금이 1000만원. 50%는 보통예금으로 받았으니까 차변의 보통예금이 5,500. 나머지는 당좌예금으로 입금받았습니다. 당좌예금도 역시 마찬가지 5,500. 당좌예금도 5,500. 자, 부가세 문제를 한번 볼까요?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 명세서를 작성을 해라. 정표명은 생략하고 세금계산서는 작성일자에 발급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업무무관 자산 불공 맞죠, 그쵸? 동그라미. 구매 부서의 프린터 구입비 12월 1일에 세금계산서 발급했습니다. 여러분 이거 불공 아니죠? 입력하면 돼, 안 돼? 안 되죠? 구매 부서의 프린터를 공개받을 수 있는 거야. 얘는 X. 승용차 배기량이 990cc예요. 1000cc까지는 매입세 공개 받을 수 있는 거죠. 이것도 입력하면 안 돼요. 걸체 무상으로 제공하기 위한 거니까는 뭐죠? 접대비죠, 그쵸? 접대비니까 불공입니다. 동그라미. 승합차 매입세 공제 받을 수 있는 거죠, 그쵸? 입력하면 안 돼요. X. 토지의 자본적 기출 불공이죠, 그쵸? 네, 동그라미. 그래서 내가 지금 동그라미 불러준 게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만 동그라미 불러준 거예요. 2번. 중소기업 음식점을 영위하는 법인이래요. 일단은 여러분들 음식점 법인은 의제매입세 공제율이 몇 분의 몇일까? 106분의 6이 되는 거죠, 그쵸? 106분의 6.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음식점은 메모 한번 해보세요. 음식점은 개인과의 거래는 의제매입세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의제매입세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다시 한번. 음식점이니까 106분의 6이에요. 법인이니까. 두 번째, 음식점은 개인과의 거래는 의제매입세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알고 계시면 되겠죠. 그리고 지금 예정이에요, 확정이에요? 확정이죠, 그쵸? 확정 때는 정산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확정 때는 정산. 밑에 당장 표시 보시면은 일기 과세 기간의 의제 매입과 관련된 제품 매출의 예정때 얼마라고 나와 있어요? 1억. 확정 때는 얼마라고 나와 있죠? 8천만 원이 발생하였다. 일기 예정 때 의제 매입세 공제 매입가액은 5,200만 원이며 의제 매입세 공제액은 얼마라고 나와 있습니까? 200만 원 이렇게 나와 있죠, 그렇죠? 그리고 내가 그냥 의제 매입세 정산을 어떻게 하는지 여기다 여기 봐요. 의제 매입세 정산은 예정 매출 플러스 확정 매출 곱하기 몇 퍼센트? 40%가 자 농수산물 매입 한도예요. 농수산물 매입 한도액이에요. 자 예정 매출이 얼마라고 그랬습니까? 예정 매출이 1억. 확정 매출은 얼마라고 그랬어요? 8천. 확정 매출은 8천만 원. 여기에 40%면 얼마가 되는 거지? 414 7,200만 원이 여러분 그쵸? 7,200만 원이 농수산물을 매입할 수 있는 한도죠. 예정하고 확정. 맞아요? 자 여러분 잠깐만 다시 예정하고 확정 매출액의 40%라고 그랬으니까 7,200이 예정하고 확정의
농수산물 매입 한도야. 다시 한번 손가락 봐봐. 예정하고 확정의 농수산물 매입 한도예요. 그런데 예정 매입액과 예정 매입액이 얼마고 확정 매입액이 얼마를 매입했는지를 보면 되겠죠. 예정 매입액이 얼마예요? 예정 매입액이 거기 봤더니 예정 매입액이 5,200. 예정 매입액이 5,200. 요번에 확정 매입액이 얼마예요? 개인화과의 거래는 인정이 안 된다고 그랬잖아, 그치? 확정 매입액이 얼마예요? 720. 합쳐서 얼마 매입했습니까? 5,920만 원 매입했죠, 그쵸? 단기 매입액이, 여러분, 단기 매입액이 5,920만 원이에요. 한도 초과했어, 안 했어? 예정하고 확정의 40%니까 예정하고 확정의 농수산물 매입 한도가 7,200인데 예정 매입, 확정 매입 도해도 5,920이지, 그치? 한도 초과했어, 안 했어?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곱하기 106분의 6. 106분의 6. 여기에서 이미 예정 때 공제 받은 세액이 있단 말이에요. 이미 예정 때 공제 받은 세액이 얼마라고 나와 있습니까? 200만 원 있어요. 200만 원. 빼주시면 이번에 공제 받을 수 있는 세액이 나오는 겁니다. 자, 계산기 두드려봐. 5,920만 원 곱하기 6 나누기 106 마이너스 200. 5,920만 원 곱하기 6 나누기 106 마이너스 200만 원 해주시면 돼요. 마이너스 200 얼마? 135만 943원 이렇게. 이게 의제매입세액 정산이야. 확정 때 하는 거 꼭 기억해라. 내 손가락 한 번만 더. 마지막. 예정 매출, 확정 매출 두 개 더해준 거에 40%가 한도액이라고 그랬죠. 이게 예정하고 확정의 매입 한도인 거야. 예정하고 확정의 매입 한도. 근데 예정 매입, 확정 매입 더했더니 5,920만 원밖에 안 되지. 한도 초과 안 했죠. 한도 초과 안 했으니까 그냥 곱하기 106분의 6 한 다음에 예정 때 공제받은 거 빼주시면 되는 겁니다. 됐죠? 한도 초과된 거는 인정이 안 되는 거고 여기서는 한도 초과 안 됐으니까. 자, 그 다음에 대손세 공제 신고서를 작성을 해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소멸시 완성된 거 되죠? 맞아요? 동그라미. 10월 8일에 부도 발생했대. 이거 돼야 안 돼요? 작년 10월 8일에 부도 발생했어요. 지금은 일기 확정인 거고 6개월 지났지, 그치? 봐봐. 써봐. 부도 발생일 플러스 6개월 플러스 1일이 대손 확정일. 부도 발생일 플러스 6개월 플러스 1일이 대손 확정일이라고 그랬잖아요. 부도 발생일이 10월 8일이에요. 그러니까 2021년 10월 8일이에요. 자, 그러면 손가락 봐요. 11월 8일, 12월 8일, 1월 8일, 2월 8일, 3월 8일, 4월 8일. 그죠? 플러스 6개월 하니까는 2022년 4월 8일에다 플러스 1이니까 9일. 그죠? 얘가 뭐가 되는 거죠? 대손 확정일이 되는 거죠. 됩니다. 동그라미. 자, 그 다음에 이번 연도 5월 10날 부도 발생한 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X. 파산으로 인해서 못 받은 거 돼야 안 돼요? 되죠? 동그라미. 그리고 밑에 여러분 잠깐만, 밑에 거 보기 전에 날 봐요. 지금 대손세 공제 신고서 작성을 하면 머릿속에서 상상을 해보게. 대손세 공제 신고서 작성을 하면 부가세 신고서 8번 대손세 가감란에 마이너스로 반영이 되는 거지. 그래야지 세금을 깎을 수 있는 거지. 지금 봐봐요. 소멸시 완성, 부도 6개월 경과 파산 등으로 인해서 못 받은 거지. 그래서 대손세 공제 신고서 작성하면 부가세 신고서 8번 대손세 가감란에 마이너스로 반영이 돼서 세금을 깎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거꾸로, 부가 거꾸로 반영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마지막 거는 대손 처리된 매출 채권 회수 내역이 있어요. 얘는 마이너스로 입력해야 된다는 얘기지. 위에 거는 플러스로 입력하고 얘는 마이너스로 입력하는 거야. 전기에 대손세 공제 받았던 외상 매출금 550만 원을 받았습니다. 얘는 뭘로 입력하라고요? 마이너스로. 왜? 얘는 토해내야 되는 거잖아, 그치? 여기 잠깐만. 여기 마이너스로 입력하면 부가세 신고서 8번 대손세 가감란에는 어떻게? 플러스로 반영이 돼요. 부호가 반대로 반영되는 건 얘밖에 없다고요. 대손세 공제 신고서. 다시 한번. 부호가 반대로 신고서에 반영되는 건 얘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위에 거는 플러스로 입력하면 마이너스로 갈 테고 얘는 받았으니까 마이너스로 입력하면 플러스로 갈 거고 그것만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결선 문제 한번 볼까요? 결선 문제. 다음은 이기확정 부가세 신고와 관련된 자료이다. 입력된 데이터는 무시하고 다음의 자료를 이용해서 12월 31일 부가세 확정 신고 관련된 계정을 정리하는 회계 처리를 해라. 여러분, 부가세 예정비 환급세액이 예정 때 여기 잠깐만 보게 들어볼래? 참고로 예정 때 분계 어떻게 했을까요? 예정 때 분계를 차변의 VAT 예수금, 대변의 VAT 대급금 이렇게 정리하지, 그치? 잠깐만. 차변의 VAT 예수금, 대변의 VAT 대급금, 차변의 미수금, 환급세액이니까, 그치? 미수금이 차변에 있었겠지, 그치? 자, 그러니까 이번 분계는 미수금이 대변에 가면 돼요. 어쨌든 차변의 VAT 예수금부터 정리합시다. VAT 예수금이 얼마라고 나와 있어요? VAT 예수금이 4,560만원. 4,560. 대변에 VAT 대급금. VAT 대급금은 얼마라고 나와 있을까요? VAT 대급금이 3,230. 그리고 미수금. 예정비 환급세액이에요. 미수금이 120. 미수금이 120만원. 자, 그리고 밑에 잔액 기타를 봤더니 미수금 잔액은 예정 대비 환급세액이다. 여기 봐요. 예정 분계를 이렇게 했었잖아. 그 뒤에 수금 대급금 미수금, 그치? 이거 정리해 준 거고요. 부가세 가산세가 얼마 발생했다고 나와 있어요? 10만원 발생했네요. 그러면 차변이죠. 세금과 문과. 차변의 세금과 문과 10만원. 나머지는 미지급 세금이 됩니다. 얼마 나올까요? 미지급 세금이. 빼봐. 두 개 중에서 빼면 얼마 나오지? 1,500. 그럴 수도 있으니까 잘 안 들려. 1,200. 20. 1220. 2번. 화폐성 외화자산 부채에 대한 환율이다. 환산이익과 환산 손실을 각각 인식해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장기 차익금부터 한번 봐요. 12,000달러 나와 있죠. 발생 환율이 몇 개 나와 있어요? 하나, 둘, 세 개 나와 있죠. 가장 최근에 거 두 개 비교해 주시면 돼요. 발생일의 환율이 필요가 없죠, 이러면. 그렇죠? 발생일의 환율이 필요가 없고요. 전기 말의 환율과 단기 말의 환율 비교를 해주시면 되는 거야. 전기 말의 환율이 1,210원이지. 맞아요? 1,210원인데 단기 얼마가 됐습니까? 1,110원이 됐죠. 얼마 떨어졌어요? 100원. 차입금이 떨어졌네. 이익이죠. 차입금 줄어들었으면 이익이에요. 대변의 외화 환산이익. 대변의 외화 환산이익. 차변에는 무슨 차입금? 장기 차입금. 장기 차입금. 100원 곱하기 12,000달러니까 120만원 나오죠. 120만원이 이익이 됩니다. 120만원. 차변의 장기 차익금 120, 대변의 외화 환산이익 120. 반대로 대여금은 여러분, 대여금은 줄어들었으니까 손실이지, 그치? 대여금은 줄어들었으니까 손실이에요. 차변의 외화 환산 손실. 차변의 외화 환산 손실. 대변에는 장기 대여금. 대변에는 장기 대여금. 금액은 100원 곱하기, 그죠? 28,000달러니까 280만원 손실이죠. 280. 그래서 환율이 3개 나와 있을 때는, 가장 최근 거 2개를 비교를 해서 해주시면 됩니다. 가장 최근 거 2개를 비교할 거. 자, 3번. 연령분석법이라는 게 뭐냐면, 오래된 채권일수록 나이가 많이 먹은 채권일수록 받을 수 있는 확률이 줄어드는 거지, 그치? 이걸 우리가 연령분석법이라는 말을 쓰는 거야. 자, 외상매출금부터 한번 볼까요? 미수금하고 받으려면 손바닥으로 가려봐. 그래야지 헷갈리지 않지? 외상매출금이 30일 이내께 500만원 있죠? 500만원에 5%를 받지 못한대요. 500만원에 5%면 얼마니? 5는 25니까 25,000원이죠? 그래요? 안 그래요? 25만원? 25만원 써봐요. 25만원.
그 다음에 1000만 원짜리는 10% 받지 못한다고 예상을 했죠. 100만 원. 100만 원. 200만 원짜리는요. 15% 받지 못한다고 그랬죠. 30만 원. 다 구해볼래? 그러면 25만 원, 100만 원, 그 다음에 30만 원이니까 155만 원인가요? 이게 예정분수법이에요.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대손 받지 못할 수 있는 확률 늘어나죠, 그쵸? 그러면은 155만 원 받지 못한다고 예상을 했는데 밑에 얼마 모아놓은 게 있어? 밑에 봐봐. 얼마 모아놓은 게 있어? 100만 원 모아놓은 게 있잖아. 얼마만 더 모아두면 돼? 55만 원만. 수등계산 하자. 여기 봐요. 수등계산하면 차변의 대손 삼각비 55만 원. 자동계산해도 돼요. 아니면 수등계산해도 상관없고요. 대손 충당금 55만 원. 자, 미수금 보자. 이제 미수금 300만 원 10%면 30만 원 받지 못한다고 예상을 했죠. 근데 모아둔 돈이 얼마 있어요? 30만 원 있지? 모아둔 거 있어 없어? 없죠. 그럼 분개하지 않습니다. 자, 다시 한번. 미수금은 300만 원이에요. 300만 원의 10% 대손율이 30만 원 받지 못한다고 예상을 했는데 모아둔 게 30 있으니까 모아둘 필요 있다 없다? 없다. 받으러 볼래? 받으러 면요 100만 원에 15%면 얼마예요? 15만 원 받지 못한다고 예상을 했는데 모아둔 돈이 없죠, 그쵸? 15만 원 모아두면 되죠. 대손 상각비 15만 원. 대변에 대손 충당금. 대변에 대손 충당금 15만 원. 이렇게. 4번. 재무상태표에 상급 비용이 있어요. 상급 비용. 그럼 결론부터 얘기해볼까? 상급 비용이 대변에 가서 없어지면 되는 거지, 그치? 그래, 안 그래? 상급 비용이 있으니까 상급 비용이 대변에 가서 없어지면 되는 거지, 그치? 대변의 선급 비용 써보세요. 대변의 선급 비용, 차변의 보험료. 아니다. 임차료. 무조건 보험료겠지. 대변의 선급 비용 없어지고요. 선급 비용이 있었다고 나와 있으니까 말도 할게요. 선급 비용이 대변에 가서 없어지고 차변의 임차료. 차변의 임차료. 금액은 자, 어떻게 계산하는지 잘 봐요. 2625만 원은 2021년 10월 1일에 작년에, 그치? 작년 10월 1일에 2년치 창고 임차료의 건이다. 여러분 그러면 잠깐만. 원래 2년치면 24개월이지. 근데 24개월 중에 작년 10, 11, 12, 3개월 빼고 나머지가 선급 비용이 있었겠지, 그치? 21개월치가 선급 비용이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자, 다시 한번 얘기해 줄게요. 원래는 2년치를 줬어요. 근데 10, 11, 12, 3개월 빼고 남은 게 선급 비용이지, 그치? 그래서 21개월치란 얘기야. 그러면 2625만 원 곱하기 21개월 해봐. 그럼 한 달치가 나올 거예요. 곱하기 이번 연도 12달. 이번 연도 12달. 얼마 나옵니까? 1500. 차변에 임차료 1500. 대변에 선급비용 1500. 임차료 1500, 선급비용 1500. 이해 가십니까?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재무상태표에 있는 선급비용 2625만 원 21개월치, 24개월치가 아니라 왜? 작년 3개월에 임차료 비용 처리가 됐을 테니까. 그래서 나누기 21개월 한 다음에 다시 곱하기 이번 연도 12달치 해서 차변에 임차료 1500, 대변에 선급비용 1500 그렇게 분배를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입력, 시작. 같이 입력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메인 매수 전표죠. 확인 한번 해보세요. 입력한 거. 3월 14일입니다. 3월 14일. 과세형이 16번의 수출이라고 그랬죠. 제품. 공급가액은 4,945만 원. 거래처는 나이스합니다. 0799번 직접 수출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수출 신고번호 생략한다고 그랬죠. 등계는 2번의 외상. 자, 두 번째 3월 30 날짜예요. 3월 30 날짜 54번의 불공이에요. 철거비용. 공급가액은 3,000. 예인물산입니다. 전자 맞죠? 그리고 3번의 혼합이에요. 이게 토지의 자본적 지출 먼저 선택해 주시고 3번에
혼합. 그러면 차변의 원재료가 아니라 토지로 바꿔줘야겠죠. 그 대변의 미지입금이라고 했습니다. 미지입금 3,300. 일반전표 4월 19일 날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전표 4월 19일 날짜. 차변의 보통예금. 차변의 보통예금이 800. 대변에는 배당금 수익 800만원. 배당금 수익 800만원. 자, 그 다음에 12월 15일 날짜예요. 12월 15일 날짜. 메인 매출 전표죠. 얘도 메인 매출 전표 12월 15일 11번의 과세라고 했고요. 제품 공급가액이 1억 원이죠. 1억 원. 부가세는 전동. 거래처는 전동, 전자 맞고요. 중개는 3번의 혼합. 차변에 보통예금 5,500. 또 차변에 강제금이 5,500. 부가세 문제입니다. 이익이 확정. 인정받지 못한 매입세액 이익이 확정이에요. 10월부터 12월. 자, 첫 번째 업무무관. 사업과 관련이 없는 지출이죠. 한 건에 350만원. 자, 그 다음에 거래처에 무상으로 제공하기 위한 거 접대비 한 건에 500만원. 500만원. 그 다음에 토지 관련 자본적 지출 한 건에 100만원입니다. 요거 세 건 이렇게 입력하셨죠? 빠져나오겠습니다. 조정하시고요. 자, 두 번째 이제 의제 매입세 공제 신고서. 의제 매입세 공제 신고서 1기 확정이죠. 4월부터 6월. 공급자는 FA번 눌러서 더케이푸드입니다. 취득일자 2022년 6월 9일 날짜고요. 증빙은 계산서를 받았어요. 물품명은 농산물. 수량은 500. 매입 가격은 720. 공제액은 3번 눌러주시면 됩니다. 요 한도가 칠판에는 100분의 40으로 했죠. 그렇죠? 40%. 2022년 1기 확정부터 10% 상향 조정돼서 50%로 바뀌었어요. 얘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2022년 1기 확정이니까 7월 25일부터 50% 10% 상향이 됐습니다. 2023년 말까지 그래서 40%가 아니라 50%로 가져야 돼요. 이제 한도가. 예정분이 어쨌든 매출액이 1억 원이고요. 8천. 한도 50%에서 5,040만 원 나오는데 이게 중요한 거야. 여기 봐요. 단기 매입액 720만 원이 이게 확정분이 내려왔죠. 그렇죠? 마우스 포인트 보시면 확정분이 내려왔어요. 여기 예정을 더해줘야 된다고요. 제가 칠판에 설명해드렸잖아요. 그죠? 예정 매입액이 얼마 있어요? 5,200 있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다 5,200을 더해주시면 5,920. 한도 초과 안 했잖아, 그죠? 한도 초과 안 했습니다. 네. 예정 신고분이 얼마가 되죠? 예정 신고분이 200만원. 200만원. 뭐가 잘못됐을까요? 공제율. 공제 대상 금액이 달라요. 그치? 그래서 공제 대상 잠깐만. 여기 내가 잘못 입력했구나, 그치? 8천만 원인데, 그죠? 8천만 원인데, 좀, 뭐가 잘못됐나 싶었어요. 자, 어쨌든 5,920만 원에, 그죠? 106분의 이렇게 해서 예정 때 공제받은 거 200만 원 빼주시면 135만 943원. 칠판에는 내가 40%를 했는데, 이번 1기 확정 때부터 이제 50%, 10% 상향 조정됐다. 2023년도까지. 그렇게 해서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빠져나와 주시고요. 저장. 대선세 공제 신고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선세 공제 신고서 1기 확정이에요. 4월부터 6월 들어가서 첫 번째 당초 공급일 2018년 10월 1일이고요. 대손 확정일이 2022년 4월 25일입니다. 대손 금액은 770만 원. 770만 원이고요. 거래처는 어디일까요? 미래상사입니다. 거래처는
미래 상사. 소멸시효 완성이니까 6번 선택해 주시면 되겠죠. 자, 두 번째 부도 2020년 12월 5일이고요. 2020년 12월 5일, 2020년 12월 5일. 대손학쟁일이 2022년 몇 월 며칠이라고 그랬죠? 4월 9일이라고 그랬죠? 4월 9일. 금액은 220만 원. 거래처는 오늘 무역입니다. 부도 6개월 경과 5번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거는 부도 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 안 돼서 안 된다고 그랬고 2021년 11월 3일 대손학쟁일이 2022년 6월 15일이에요. 금액은 550만 원. 거래처는 내일식품이에요. 파산입니다. 1번의 파산. 자, 마지막 전기에 대손세 공제 받았던 건 마이너스 금액하라고 그랬잖아요. 그쵸? 당초 공급일은 2020년 12월 5일이고요. 언제 받았어요? 2022년 3월 15일에 마이너스 550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거래처는 태양입니다. 거래처는 태양. 채권의 수라고 쓰시면 돼요. 그냥 채권 7번 눌러주시고요. 채권 회수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빠져나와서 결산 저장했나? 아이고 죄송합니다. 저장이 안 됐네요. 다시 입력해야 되겠네. 2018년 10월 1일 대손학쟁일은 2022년 4월 25일 대손금액이 770만원. 거래처는 미래상사. 소멸시효 완성. 6번에 소멸시효 완성. 자, 두 번째는 2020년 12월 5일이고요. 2022년 4월 9일. 금액은 220만 원. 거래처는 오늘 무역. 오늘 부도 6개월 경과. 5번입니다. 세 번째 게 2021년 11월 3일, 2022년 6월 15일. 금액은 550만 원. 거래처는 내일식. 얘는 파산이라고 그랬고요. 그죠? 마지막 거 2020년 12월 5일이고요. 2022년 3월 15일 마이너스 550만 원. 거래처는 태양. 채권 회수라고 그랬죠? 채권 회수. 빠져나올 때 저장하고 나왔어야 했는데 제가 그냥 나왔어요. 그죠? 그 다음 결산 문제 보겠습니다. 일반전표 12월 31일 날짜에 가서 일반전표 12월 31일 날짜에 가서 차변에 부가세 수금 차변에 부가세 수금의 금액이 4,560 차변에 세금과 문과 10만원 그죠? 대변에 부가세 대급금 부가세 대급금이 3,230만원 대변에 미수금이 120 나머지 대변에 미지급세금이라고 그랬죠? 미지급세금 1,220만원. 자, 그리고 또 차변에 뭐라고 그랬어요? 장기차입금 차변에 장기차입금의 거래처가 와플이에요? 웨플이에요? 와플. 금액은 120만원. 대변에 외화환산 손실 120만원. 자, 차변에 외화환산 이익이었었죠. 대변에 외화환산 이익 120만원. 차변에 외화환산 손실 이제 외화환산 손실이 280만원. 대변에 장기대여금. 자, 장기대여금의 거래처는 세무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입력을 해줘야 돼요. 280만원이고요. 자, 차변에 대손상각비 두 개 더해서 할까요? 70만원이죠. 55만원, 15만원 두 개 더해주시면 70만원. 두 개 더해서 대변에 대손충당금 109번. 외상매출금에 대한 대손충당금 외상매출금이 108번이잖아요. 그죠? 109번으로 설정을 해주시면 돼요. 55만원.
111번은 바드롬에 대한 거예요. 111번은 바드롬에 대한 대손 충당금 15만 원입니다. 차번에 임차료 판매관리비 임차료예요. 그렇죠? 판매관리비 임차료 금액이 얼마 있었지? 임차료 금액이 얼마? 1,500 대변에 선급 비용이 1,500만 원이었었고요. 자, 다 수분 계산으로 입력을 했습니다. 네, 빠져나와 주시고 원천인수 문제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천인수 다음은 2022년 8월 12일에 입사 날짜 확인 한번 들어가 볼까요? 사원 등록 들어가서 자, 마세요. 2022년 8월 12일이죠. 관련된 자료이다. 사원 등록에 부양가족 탭을 작성을 하고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도 기본공제를 풀어다 입력해라. 연말정산 추가 자료 입력 메뉴에 소득명세, 월세, 연말정산 탭을 작성을 하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일단은 부양가족 명세 들어가 볼게요. 마세요는 되어 있고요. 마세요 다음에 누가 나와 있어요? 아버지죠. 사망이라고 나와 있는데 사망한 연도까지는 되죠, 그쵸? 사망한 연도까지는 됩니다. 1번 마동탁 내곡인 주민등록번호고요. 주민등록번호는 540416 1033160이에요. 경로우대는 안 되죠, 그쵸? 경로우대는 안 됩니다. 또 엄마 양지순 주민번호가 581201-2233014번 60세 이상.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사망한 연도까지는 되는 거예요. 사망한 연도까지는 됩니다. 840630-2054-517번 소득 있는 사람이 있나? 모친이 여러분 밑에 봤더니 모친이 무직으로 소득이 없으나 양도소득이 200만 원이 발생했다고 나와 있죠. 양도소득금에 100만 원을 추가하면 안 돼요. 그래서 모친은 기본계에 대해서 문제가 안 됩니다. 양도소득금에 100만 원을 추가하면 안 되는 거예요. 100만 원을 추가하면 안 됩니다. 마연우 (10살이고요) 마연우 뭐 특별한 사항이 있나요? 장애인 있어요? 마연우가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이다 라고 나와 있네요.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그쵸? 그 다음에 마연지 한 살이니까 자녀세액공제랑 받지를 못하죠. 특이사항 없어요. 밑에 해설을 봐도 그쵸? 마연우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선택했고 부친은 돌아가셨지만 돌아가신 연도까지는 되는 거고요. 모친은 무직으로 소득이 없으나 2020년 주택을 처분하여도 양도소득 200만 원이 발생하였다. 100만 원을 초과하니까 안 된다라고 그랬죠.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서 빠져나와서 봤더니 연말정산 자료예요, 그죠? 연말정산 추가 자료 입력 들어가서 연말정산 추가 자료 입력 들어가서 F2번 불러갖고 오시면 되고요. 자, 소득명세 찍어주시고요. 종전근무 먼저 입력을 해줘야 되겠죠? 종전근무 주식회사 3강 종교 관련 아닙니다. 부 선택해 주시고요. 사업자 등록번호가 11086 32502 근무기간이 2022년 0101 2022년 0731 하나입니다. 토탈 급여가 2450 상여금이 400 4대법 낸 거 밑으로 쭉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건강보험료 얼마 냈다고 나와 있느냐면 1034 550 장기 요양보험료는 119 180 그 다음에 고용보험료가 228,000원 그 다음에 국민연금이 1282500 국민연금이 1282500. 자, 세액은 뭘 입력을 해야 될까요? 내가 얘기하는 거 잘 들어. 여기 이거 실수 엄청 많이 하더라고요. 기납부세액이라고 되어 있죠, 그쵸? 이 기납부세액이 뭐냐면
그 주식회사 3강에서 납부한 세금이 얼마냐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주식회사 3강에서 납부한 세금이 150만 원 납부했죠. 153만 2천 원 납부했죠. 그런데 퇴사할 때 연말정산하잖아. 퇴사할 때 연말정산하니까 결정세액이 60만 3천 원 나왔죠. 그래서 92만 9천 원 환급받았잖아. 마이너스 나면 환급받은 거예요. 결론적으로 기납부세액은